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도가 증가함에 따라 온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할 때 대기의 상태를 묻는 문제로서 4번에 대한 정답은 중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1번, 2번, 3번, 4번을 그래프를 통해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Y축을 그려주고 그 다음은 X축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Y축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고도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고, X축은 기온으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고도가 올라갈수록 기온은 점점 하강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어떠한 것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면 건조 단열 감율을 기준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조 단열 감율은 빨간 색깔 점선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고, 이때 건조 단열 감율을 감마 D라고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먼저 정답인 중립은 어떤 형식으로 그려주면 되냐면, 이때 건조 단열 감율 그래프와 같은 기울기를 갖는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같은 기울기를 갖는 것이 중립 상태가 되며 2번에 해당되는 그래프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안정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미단열 상태를 나타내게 되는데, 건조 단열 감율을 통과하지 않고 위로 통과하는 부분을 미단열 상태, 안정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1번은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 1번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살짝 높아지는 것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번은 2에 해당되겠고, 그 다음에 3번 역전 상태는 무엇이냐면 일반적으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떨어지지만 역전 상태는 그에 반대되는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이러한 형식으로 된다. 그래서 역전 형태의 그래프는 이 3번 그래프와 같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네 번째 불안정 상태는 무엇이냐면 바람이 엄청나게 많이 불고 오염물질이 마구 퍼질 수 있는 상태로서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보도록 할게요. 건조 단열 감율보다 확실히 아래쪽에 있는 상태, 자, 이것이 바로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그래프다 라는 것을 암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1번, 2번, 3번, 4번에 대한 그래프는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려보면서 암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6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 낙스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 편형 상태 기준으로 되겠죠. 자, 1번 연소 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의 대부분은 일산화질소와 이산화질소이다. 맞는 보기가 되겠고, 2번 산소와 질소가 결합하여 NO가 생성되는 반응은 흡열 반응이다. 맞는 보기. 3번 연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산화질소 생성량이 감소한다고 했는데, 연소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질소산화물의 생성량은 증가하기 때문에 감소하는 것이 아닌 일산화질소 생성량은 증가한다라고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4번 보기도 맞는 보기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기의 형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지붕형은 상층이 안정하고 하층이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유지될 때 발생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반대가 되었습니다. 자, 상층이 안정한 것이 아니라 하층이 안정하고 상층이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유지된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Y축과 X축을 그린 다음에 항상 그릴 때는 건조 단열 감율을 기준으로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건조 단열 감율을 일단 그려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그려지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하층이 불안정한 상태가 아니라 안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온이 역전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기온이 점점 올라가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상층은 불안정한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급격하게 꺾이는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굴뚝의 위치가 어느 정도가 되냐면 이렇게 꺾이는 부분에 굴뚝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겠죠. 따라서 연기는 아래쪽으로 내려오지 않고 위쪽으로 연기가 계속 날아가는 현상이 지붕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것을 영어로 적었을 때는 로프팅 형태이다 라는 것도 같이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어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영어로 된 부분까지 모두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입니다. 대표적인 대기 오염물질인 이산화탄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1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여름에 감소하고 겨울에 증가한다. 맞는 보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여름에 감소하는 이유는 노급이 마구 생겨나기 때문에, 즉 나무, 식물들이 매우 광합성을 하면서 이때 이산화탄소를 많이 줄여주는 방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기,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높다. 이것은 암기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3번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바다에 많은 양이 흡수되나 식물에게 흡수되는 양보다는 작다라고 했는데 크다라고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다에서 가장 많은 양을 흡수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4번 문제입니다. 역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역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역전, 두 번째는 지표역전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공중역전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 침강역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전선역전이 있고, 그 다음에 난류역전, 그 다음은 해풍역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표역전의 대표적인 것으로서는 복사역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류역전이 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1번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침강역전은 고기압 기류가 상층에 장기간 체류하며 상층의 공기가 하강하여 발생하는 역전이다. 맞는 보기. 2번 침강역전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에 오염물질이 장기 축적될 수 있다. 그렇죠. 맞는 보기가 되겠고, 3번 복사역전은 주로 지표 부근에서 발생하므로 대기오염에 많은 영향을 주는 역전입니다. 네 번째, 복사역전은 주로 구름이 많은 날 일출 후라고 했는데 날이 좋고 바람이 약하고 그 다음에 겨울보다 여름에 잘 발생한다고 했는데 가을에서 봄 사이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복사역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된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산성 강우에 관한 내용 중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일반적으로 산성 강우는 pH가 5.6 이하의 강우를 말하며 기준이 되는 이 값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강우에 포화되어 있을 때의 산도이다 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산성 강우가 아닌 일반적인 강우도 약간 산성을 띠는 역할을 하죠. 왜냐하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포함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pH가 낮은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된다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탄화수소가 관여하지 않을 때 이산화질소의 광화학 반응을 도식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기억과 니은에 알맞은 분자식을 쓰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산화질소가 분해가 되는데 이때 이산화질소가 분해가 되면 이때 일산화질소가 나타나게 되고 산소 원자 하나가 나오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산소 원자 하나와 산소가 반응을 하게 돼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오존이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일산화질소와 오존과 반응을 하여서 이산화질소와 산소가 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19번의 정답은 3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자,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은 무엇이냐면 이때 기억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니은부터 나오기 때문에 답을 4번으로 적으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이것을 혼동하지 않고 적어주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